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관련 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임한다라고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면 그 지자체 조례의 허가 기준이 있는 것이므로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각종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이유는 전국의 토지를, 전 국토를 하나의 법률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즉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규제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지자체장이 법률의 기준보다 더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국토 효율적 이용에 맞다는 것이죠. 각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안은 900여 개 법령에 있는데 꼭 규제 성격만이 아니라 지원 성격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에 관련된 조례 위임 사항은 대부분 규제 성격으로 대표적인 조례는 각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 또는 건축 조례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또는 건축 조례로 위임된 인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람은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런데 대도시의 자치구에는 도시계획 조례 또는 건축 조례가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만 조례가 있어서 대도시 구청장은 그 광역시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21가지 용도 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그리고 규모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법률로 전국적으로 정해놓고 다음에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 조례로 결정하라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요. 그래서 토지개발 인허가에 있어서 토지 소재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건축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건축허가 있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도 별도로 만들어 놓은 지자체도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보면 심의라든지 허가 기준이라든지 진입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 또 건축허가의 진입로 확보 및 기존의 마을길에 대한 사용 승낙 여부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의 확인은 우리 개발 인허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 절차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많은 내용들을 국토계획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은 좀 어렵기도 하니까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자체 조례를, 건축 조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표에 보면 건축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첫 번째,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건축물 및 대지가 현행법에 부적합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개축을 하려고 할 때 현행법 기준에 증개축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현행법 기준에 맞으면 증개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축법 6조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적이고 면적인 것은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 5조의 지정 변경 폐지, 46조의 건축 후퇴선, 그리고 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건축법에 돼 있죠. 그래서 이 건축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44조의 접도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비도시 면적은 접도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 해석이니까 건축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이 통로는 있어야 건축 허가가 된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란 통상 2.5에서 한 3m 정도 이런 통로는 있어야 된다라는 건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건축법 조례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진입로는 건축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그 기반 시설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거나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근거가 없거나 또는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축법 44조 1항 단서에 보면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라. 그러니까 접도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건축 조례에 근거해서 건축법 45조 1항 단서입니다. 아까는 44조 1항 단서는 해당 건축물로 통행 지장이 없는 경우, 45조 1항 단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도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건축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자, 왼쪽 그림을 보면 두 필지 중에 왼쪽 필지는 도로에 닿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오른쪽 필지는 도시계획들에 닿아 있지 않죠. 그런데 두 집이 건축 협정을 하면 오른편처럼 나누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주차장도 공동으로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지인, 오른쪽 것이 맹지인데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협정의 체결,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결합 건축물 대상지의 결정 권한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맹지 탈출을 공부하면서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또는 종류는 최종적으로 지자체 조례, 도시계획조례에 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가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규정은 건축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한다. 다음 세 번째, 건축법의 도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가 되면 사용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도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중요하고, 또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 절차도 건축조례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부적 가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된 것도 증개축할 부분이 현행법에 맞으면 증개축이 가능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